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65세 단독 가구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그동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애들 키우고 그럭저럭 먹고 살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많이 힘들답니다. 아휴, 매출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라서 자꾸 빚을 지게 되네요. 처음엔 살고 있는 아파트로 대출받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젠 꽉 차서 신용대출에 카드 돌려막기까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몇 달 뒤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하는데 친구들 말을 들으니까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아니면 부채로 인정 안 된다는 말도 있고 현금 서비스나 신용대출도 부채로 인정 안 된다고 해서 아유, 요즘 걱정이 많답니다. 기초연금 꼭 받아야 하는데. 알베르토 쌤, 도대체 어디까지 부채로 인정되는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이면에 오늘 의뢰인처럼 코로나19 여파로 구멍난 월세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와 공제받을 수 없는 부채를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부채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란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한 금액, 즉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채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의 종류 첫 번째는 금융기관 대출금입니다. 금융대출금의 조사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대출금의 종류 및 용도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던지 사업을 했던지 의료비로 사용했던지 상관하지 않고 부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실제 대출금의 120에서 130%를 은행에서 근저당으로 설정하는데 부채는 실제 대출금만을 인정합니다. 그럼 금융기관 대출금 중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마이너스 대출과 카드론, 즉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의 종류 두 번째는 신용카드 미결제금입니다. 여기서 미결제금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을 말하는데요.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예차의 금액만 부채로 반영됩니다. 또한 여기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카드론, 즉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이나 현금 서비스 연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의 종류 세 번째는 금융기관 외 대출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주택공사 등 공적기관 대출금, 군인공제외 교직원 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외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령한 금액만큼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의 종류 네 번째는 개인간 부채, 즉 사채입니다.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채가 아닌 모든 개인 간 사채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의 종류 5번째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의 금액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세 6억 원, 시가표준액 3억 원의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전세 임대를 줬을 경우 전세보증금 3억 원 전체를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시가표준액 3억 원의 50%인 1억 5천만 원만 부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달 내고 있는 이자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차용금액, 즉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는 약관대출은 부채로 인정되나요? 네,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은 기초연금 계산 시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서 금융기관 대출금, 즉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체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연체된 세금은 부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해서 받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 등은 담보 없이 무보증, 신용 상태만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이 쉽고 언제든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는 등의 편법으로 부채를 늘리고 재산 규모를 줄인 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 후 다시 갚는 형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유, 신용대출과 현금 서비스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다니 큰일이네요. 정말 급하고 어려워서 받은 건데 기초연금 수급에 나쁘게 작용할까봐 걱정이에요. 진작 알았더라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아유, 아무튼 오늘 알베르토 쌤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궁금함이 좀 풀리네요.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차분하게 준비해 봐야겠어요. 오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일 더 번창하길 바래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계시다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연금 신청 최소한 2, 3년 전에는 미리 본인의 예상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모두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알베르토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